시장 투자 전략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틀 나갔습니다만 대한민국 100조 원짜리 AI 전략. 자, AI 미래 기획 수석. 오늘 아침 이제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영화 배우 분과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뭐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 초상권 침해까지 뭐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물론 명확한 거는 좋은데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죠? 뭐 저도 이제 가끔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항의 전화도 오시고 막 그런데요. 네. 못 해먹겠다고.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자 100조 원짜리 AI 전략. 자, 이 하정우 기획수석에 대한 평가 뭐 어떤 게 있던가요? 네, 그동안 뭐 이분이 그 네이버에서 해왔던 전력도 쭉 있지만, 작년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소버린 AI를 계속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국가가 경영하는. 그렇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 전략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AI가 실제로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빼면 네. 어느 국가도 지금 제대로 해내는 곳이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늦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뭔가 이 시장을 하나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말씀하셨던 서버린 AI라고 하는 게 국가가 주도하는 것인데 이 하정우 센터장, 지금은 이제 수석의 전략은 이 밑에서 커오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뭐 퓨리오사 AI 같은 이런 기업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인프라를 까는 과정에 있어서는 몇몇 기업들, 될 만한 기업들을 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 뭐 20조씩 뭐 산술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면 그런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좀 명확해지고 있죠.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도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처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뭉치를 모으고 그 안에서 계속 AI를 고도해 나가고 있는, 아직 뭐 성과가 없으니까 LMM 측면에서는 여전히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네이버는 또 네이버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키워주는 한 가지 전략적 접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필요사 AI를 축으로 해서 일종의 하드웨어 설계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기업들은 IPO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말씀드렸던 건 IPO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지정학적 대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기업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동시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개념이 어렵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면서 다시 막 구축을 할 거냐는 굉장히 요원한 얘기고, 기존에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숨어있는 막 산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은 오히려 뭐 그것이 효용성이 있다. 이것도 개념은 조금, 근데 현장에 일단 실무를 했던 분이니까 네. 그나마 이제 우리가 늘 기대하는 거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용주의, 뭐 실사구시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 탁상 행정으로 뭐 우리 뒤에 지금 그림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100조 원짜리 AI 전략, 조만 딱 빼버리면은 100원짜리 AI 전략 아니에요. 그 차이는 종이자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100원짜리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료주의, 맨날 타파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잘 알아서 깨시겠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실제 소버린 AI라면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전자정부 아니에요? 전자정부, 우리 국세청, 손테스, 홈택스 막 하다 보면 막 터진단 말이지. 막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걸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뭐 은행도 그렇죠. 그쵸. 네, 은행도 뭐 지금 앱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컴퓨터로 접속해서 뭐 은행 서비스 같은 것들을 싫어. 이용하다 보면은 네.
뭐 나아진 그런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벽들을 두다 보니까 뭐 물론 관장하는 그게 것이죠. 네.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면피용도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하나의 전자정부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 그런 효율성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텐데, 근데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말에 가장 잘 맞는, 우리 현실에 가장 잘 맞는 AI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LMM 모델 하나를 고도화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죠. 네. 우리의 제조업과도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정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정부도 꾸며야 되고,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인프라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처럼 챗 GPT 끌고 와서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으나 네.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힘을 못 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많이 의미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 검색 엔진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어떤 방어 논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을 추가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챗GPT를 끌고 와서 모든 걸 긁어가게 한다? 그것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있는 그런 조합들을 잘 모아서 한번 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설계 부분에서는 필요여사 AI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네. 대통령이 직접 방문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쪽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IPO 시장에서 이미 꽤 많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추가적인 그런 개발 능력들을 좀 보일 수 있는 회사들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뭐 쓰레기 회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건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으니까 네. 아마도 이런 시도들이 하정우 수석의 그 그림 속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신규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가장 앞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 몇 개를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SK그룹이 스스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이제 그 울산에다가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 네, 원래 6만 장 조달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40메가와트 정도의 그 단지를 만들겠다. 추가적으로는 뭐 100메가까지 늘리겠다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GPU 6만 장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자신들이 한 뭐 6, 7조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온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에 HBM 가져올 거고 엔비디아 물량 가져와서 그 안에다 만든다. 협력은 이제 뭐 외국 회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AWS랑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랑.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나 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국가 주도의 흐름으로 가져가서 잘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뛰놀 수 있는 어떤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네.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또 돈 문제잖아요. 뭐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투자를 했는데 산출물이 안 나오면은 또 기업은 수익성을 내야 되니까 이 수익성에 또 집착하다 보면은 당장 이제 우리 OTT 플랫폼에서 경험했듯이 해외 이제 그 넷플릭스가 잠식해 올 때 국내 토종들이 보면은 이제 막 뭔가 과금을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거부감이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플랫하고, 그러니까 플랫한 얘기, 시장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으로 조금씩 가야죠. 한 번 확 가면은 저항감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아마 이 과금화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그 이 100조라고 하는 돈 자체에서 뭐 지원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초반에는 아마도 이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태로 갈 가능성,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에게는 계속 자유롭게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대기업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과금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공장들이나 기업들에게는 저는 뭐 과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기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 SDS나 LG CNS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게 뭐 네이버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뭐 HBM도 필요하고 낸드 플래시도 필요하고 결국은 이런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장 방임해 놓고 네. AI 해야 되니까 잘해봐 계획서 하나 툭 던져주고 기업들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00%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국가가 그립을 잡고 투자에 뭐 마중물도 되고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지분 투자하게 만들어서 얼마 전 뭐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AI 전략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내놨잖아요. 뭐 정부가 투자하는 돈까지 기업들이 다 배상해라. 뭐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뭐 연대 보증해라.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거 됐는데 그런 거 다 밀어내고 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만 책임질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과금도 분리해서 나눠 갖게 하고 초반에는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우리가 뭐 당장 뭐 LMM에서 전 세계 1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적어도 네이버가 우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사용자들 측면만 하더라도 네. 라인이나 이런 측면까지 합치면 한 3억 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까지 흡수하면 이것 또한 4억 명 정도 되는 그런 바운더리거든요. 네. 그럼 이런 바운더리 내에서는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그런 LML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 세 가지 방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네이버를 포함한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기업도 하나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S, LG CNS 등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필요여사 AI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IPO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런 비상장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ETF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ETF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방향들은 아마 각자가 고민하셔서 저는 이 두 가지 방향에 다 같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신주도 멀리 보면 네.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AWS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 부분을 소버린 AI에 임대해주는 형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통신주가 단순한 어떤 배당주가 아니라 AI 측면에서 클라우드로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군은 그래서 뭐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 뭐 딱 찍으라고는 할 수 없고. 네, 일단 뭐 네이버 저는 뭐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뭐 삼성 SDS와 그다음에 SDS. LG CNS도 충분히 지금 이미 그룹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왔던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증설을 조금 한다면 이 소버린 AI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내에서 이미 API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사의 그 남아도는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저 역시 고민하고 있는데 IPO 시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한번 서치해보고 쓸만한 기업들이 있으면 뭐 비상장 시작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투자하는 전략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PO가 건전하게 잘 되게끔 또 뭐 감시 감독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이제 딱 IPO 갖고 돈이 생기면은 차부터 막 좋은 거 받고 이러면 그게 또 뭐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 근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생각해 보시면 경제성장 수석인 하준영 교수도 결국은 슈페터 모델을 그 자신의 어떤 그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 성장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AI와 연결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IPO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분명히 거기서 버블도 나타날 수 있고 향후 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IMF를 돌파했던 과정은 결국은 두 가지의 무리수였습니다. 하나는 네. 소비를 과하게 일으키는 것, 하나는 벤처 시장의 육성.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100조 원짜리 AI 전략 이 주제를 가지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 봐봤네요. 고맙습니다.